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개발 방식의 장점 및 그 지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개발 방식과 어떠한 장점이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구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1차 10곳 2021년 4월 29일 날 선정했죠. 2차로 3곳 2021년 11월 19일 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고요. 서울시가 관리지역 대상지 10곳과 시범사업 대상지 2곳 2021년 11월 5일 날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첫 자치구 공모를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40일간 실시해서 25개소 내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아주택 개발 방식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방식으로 활용하여 이웃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대지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개혁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 인가 절차가 생략되어 기존 재개발 사업이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데 비해서 모아주택 사업은 2년에서 4년으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장점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한 동 내에서 2동 정도가 지어지게 되고 기반 정비 사업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 단위 모아주택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아타운 개발 방식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은 블록 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용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의 장점은요, 모아주택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모아타운은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건축협정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 있고 거점으로는 공원과 주차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와 같이 모아주택이 모여져 가지고 이 광범위한 모아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므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녹지 조성이 가능한 중규모 아파트죠. 면적은 1500제곱미터 내이죠. 시설 및 계획 내역을 보면 지하주차장, 지상 녹지, 주가로변,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슈퍼 블록 내에 모아주택 집단 추진 지역으로 기존 가로 유지 및 지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면적으로서는 10만 제곱미터 이내고 노후도는 50% 이상입니다. 시설 및 계획 내용을 보면 토지 이용, 거점 시설 조성, 용도 지역 변경, 건축 규모 및 배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부족한 공공주차장 또는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층 주거지 주차난 등을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이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2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공공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서울시 모아타운 이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서 2020년도도 서울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 여러분들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일단은 먼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 정리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슈퍼블록, 그리고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공고한 겁니다. 슈퍼블록 개념 정리를 해보면요, 저층 주거지, 생활권 단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과 모아타운 범위 등을 정비 방향으로 설정하는 검토 범위죠. 면적은 간선도로 둘러싸인 15분 이내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내입니다. 정비 방향으로는 주 가로, 거점 시설, 보행 가로, 커뮤니티 가로, 모아타운 범위로 이 개념도를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아타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아타운은 슈퍼블록 내 모아주택 집단 추진 지역으로 기존 가로 유지 및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내 지역으로 노후도가 50% 이상입니다. 계약 내역은 토지 이용 및 거점시설 조성, 용도지역 변경, 건축 규모 및 배치 등이죠. 이 도면으로 보면 이와 같이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 소규모 재개발, 건축협정, 가로주택 또는 이 거점으로서는 공원과 주차장 등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모아주택 개념 정리를 해보면,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 공동개발을 통해서 지하주차장과 녹지 조성이 가능한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1500제곱미터 이내로 시설은 지하주차장, 지상녹지, 주가변,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하죠. 그 우측과 같은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와 지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상지 공모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상지를 공모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자치구죠.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제출해주면 서울시가 선정하게 되죠. 선정일자는 2012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 구간이었습니다. 소관기관 사전적 정성 검토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니다. 2022년 4월경에 진행하고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시가 2002년 4월경에 합니다. 선정 결과와 통보 및 발표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하는데 4월경에 하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서울 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국토부가 이달 중에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국토부가 13곳을 하고 서울시가 12곳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죠.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모아타운, 즉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모아타운 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해서 11호, 서울시 비로 최대 375까지 지원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지하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확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타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되죠.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이라든가 공공재개발 방식이라든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타 사업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또는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아타운에 공모를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 소관기관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 건축, 교통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치구, 시군구청에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지 평가를 서울시 전략사업과 국토부 도심주택 공급협력과에서 배점 기준에 따라서 70점 이상인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소관부서는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에서 하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지 평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 주차 여부, 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한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정하며 가점으로는 지역 주민 참여 의사 여부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국토부가 함께하며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1종을 2종, 2종을 3종 이렇게 종상향하는 걸 말하죠.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 조성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모아타운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대상지 공모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승인 신청은 구에서 시청에서 서울시에서 인가를 하게 되죠. 주민공람을 통해서 통합심의, 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는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모아타운 개발 방식과 그 장점 및 그 지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모아타운이 어떤 것이고 모아주택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 정리와 그러한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러한 절차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보다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